안녕하세요. 무척 소중한 나를 만들어가는 채널 무소낙 TV입니다. 살다 보면 사소한 일이든 비즈니스하고 관련된 일이든 부탁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탁을 받은 사람은 나의 능력이나 또 상황이 된다면 들어줄 만한 일이면 들어주고 아니면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 됩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부탁을 하는데 무엇은 피해야 되고 무엇은 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A는 아주 오랫동안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던 동창생 B에게서 한번 보고 싶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소식을 주고받지 않았던 동창이라서 무슨 일로 연락을 한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주었다는 것이 너무도 반갑기도 했습니다.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그동안 살아온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일어서려는데 동창생 B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진짜로 숨겨진 용건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A의 마음은 부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떠나서 무척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여기서 B가 부탁을 하는데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 무엇일까요? 부탁을 할 때는 처음에 내내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용건을 말하기보다는 간단한 안부를 나눈 후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명확하게 부탁을 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진정성을 전달할 수도 있고 부탁을 들어줄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무엇이 B가 부탁을 할 때 곧바로 말하지 못하고 내내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했을까요? B의 마음속에는 부탁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안 좋게 보면 어쩌지? 하는 마음과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부탁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부탁 자체는 나쁘지 않고 거절당했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부탁이 거절당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부탁의 기술.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줄줄이 늘어놓은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한다 입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워킹맘 A씨는 직장일을 끝내고 저녁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마트에 들려서 장을 보고 부랴부랴 귀가하였습니다. 학원을 다녀온 아이들이 가방은 소파 위에 던져두고 다 먹은 과자 봉지는 거실 바닥에 내팽개치고 게임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A씨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부탁했잖아. 가방은 소파에 던지지 말라고 했지? 내가 며칠 전에 부탁했잖아. 매일 부탁하잖아. 과자 봉지도 바닥에 버리지 말라고 했잖아. 제발 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라고 했잖아. 그런데 아이들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여기서 A가 부탁을 하는데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뭐뭐 하지 말아야 돼 라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추상적인 말로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무엇에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고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말 대신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가방은 너희들 방에 가져다 두면 좋겠구나. 과자 봉지는 꼭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하자. 가방은 제자리에 두고
다 먹은 과자 봉지는 쓰레기통에 버려준다면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기분이 참 좋을 것 같구나 라고 말입니다. 자, 부탁의 기술 두 번째 키포인트,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라입니다.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표현은 NO! 부정적인 표현, 뭐뭐 하지 마라, NO!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표현, yes! 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직장인 A씨는 퇴근 후에 요가 클래스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에 3번 저녁 7시에 가는 클래스를 등록했는데 시간 관계상 목요일은 8시로 바꾸어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요가 학원의 원칙이 그렇게 수업을 바꾸어 지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매니저도 무척 엄격하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절대 바꿔주는 일이 없다고 소문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A씨는 눈 딱 감고 부탁을 하기로 하고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매니저님, 제가 직장에서 업무가 늦게 끝나게 돼서 시간 관계상 목요일 하루만 8시 클래스로 바꿔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자 매니저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절을 하였습니다. 낙심한 A씨는 하루 이틀 더 고민을 한 뒤에 다시 매니저를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매니저님, 제가 목요일 직장 업무를 어떻게든 잘 조정해 보려고 노력해 봤는데 방법이 없네요. 그런데 저는 요가하는 게 너무 즐겁고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매니저님은 요가 학원 관리에 능통하시고 저보다 잘 아시니까 혹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하루가 지난 다음날 매니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침 목요일 8시 클래스에 자리가 비는데 바꿔주겠다고 말입니다. 까다로운 매니저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도록 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A씨는 매니저의 능력에 기대서 매니저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도와줄 수 있게, 그래서 매니저가 자신의 효능감을 느끼도록 부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부탁의 기술 세 번째 키포인트, 부탁받는 상대의 능력에 기대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지요. 오늘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은 피해야 하는지, 어떤 것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부탁을 잘 함으로써 나의 부탁해야 할 일도 잘 성사됨으로써 나도 효능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자존감도 높아지겠죠. 또 상대방도 남을 도와줌으로써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부탁을 하는 거 어떻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